업종에 따라 디자인, 크기, 용도 전부 제각각인 창업 가구. 엄청난 소음과 톱밥 먼지가 가득한 열악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창업 가구만의 독특한 제작 방식으로 엄청난 주문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작업 현장. 하루 400여 개의 가구를 만들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는 목수들. 장인의 정성으로 창업용 가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가구 공장. 아침 일찍부터 목수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여기는 뭐 만드는 곳이에요? 식당,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모든 것 들어가는 일명 창업 가구 만드는 곳.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창업 열풍이 거세다. 중소기업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무려 9만 3천여 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10.7%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그만큼 창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창업에 필요한 가구의 수요도 많아진 것이다. 덕분에 일명 창업 가구를 만드는 이곳 공장도 바쁘기 그지없다. 목재가 쉴 새 없이 공장 안으로 운반된다. 양이 어마어마해 보인다. 18mm하고 30mm하고 합쳐서 한 4.5톤 정도는 들어왔어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와요. 이틀에 한 번씩? 예. 지게차가 바쁘게 공장 안을 들락인다. 이미 크기별로 가공해온 목재를 나르는 목수들. 이곳에서는 합성 목재를 주로 사용한다. 아무래도 창업 가구다 보니까 목재보다는 전기가 한 8대 2 정도는 많이 들어요. 지게차로 들여온 목재는 목수들이 다시 공장 안쪽으로 운반한다. 양이 많은 만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일일이 날라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구간이 좁아서 역가차가 못 들어가서 저희는 일일이 다 들어가서 저희가 날라야 돼요. 그래야지 저 좁은 구역에 다 일일이 이제 제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목재가 있어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 이들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두께는 얇아 보이지만 크기 탓에 무게가 꽤 나간다. 근데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25에서 30? 무게 때문에도 힘들겠지만 크기가 커서 들고 나르기도 버거워 보인다. 그새 땀으로 얼룩진 얼굴.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맨날 하는 일이에요? 네. 일 시작부터 만만찮게 힘이 든다. 목재가 준비되면 재단에 들어간다. 이게 뭐 만드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탁자라고 하기엔 꽤 작은 크기로 재단을 한다.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는 뭘까?
요즘 매장들이 뭐 10평도 안 되고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뭐 저기 큰 거는 뭐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그만 걸 놔야 사람들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구의 크기를 최소화한 것이다. 재단을 마치고 나면 조립에 들어간다. 일하는 속도가 엄청나다. 하나하나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을 마친다. 탁자 상판이 금세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높게 쌓였다. 하루에 몇 개 정도나 만들어요? 많을 때는 한 300개씩 만들어요. 100개 쌓아올 때. 조립을 마치고 나면 모서리의 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기계로 갈아준다. 작업을 하는 동안 톱밥 가루가 날려 순식간에 목수의 온몸을 뒤덮는다. 한 차례 작업을 끝내고 나자 톱밥 가루를 뒤집어 쓴 목수가 기계 작동을 멈춘다. 이게 다른 나무보다 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일하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오래돼가지고. 가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마스크를 쓰면은 깝깝해요. 원목의 경우 톱밥이 거칠게 나오는 반면 합성목재는 분말처럼 미세한 톱밥이 나오기 때문에 목수들을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톱밥 가루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건 목수들의 일상이다. 이런 거 미는 거는 근데 하루에 몇 번 정도는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수천 번, 수만 번은 밀죠. 하루 종일 계속 밀고 하다 보면은 허리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곳 공장에서는 원목보다는 합성목재를 많이 사용한다. 원목은 가격이 비싸서 창업용 가구로 쓰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조립까지 마치고 나면 다음 작업으로 이어진다. 세탁소에 들어선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리미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이 눈에 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 곳이죠? 저기 목공에서 나와가지고요 무늬목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무늬목은 나무를 원목을 깎아가지고요 그거를 얇게 깎은 나무를 MDF에다가 입히는 작업이에요. 창업용 가구는 튼튼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비용은 저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창업을 하는 이들에게 기초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재의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디자인 면에서는 창업주의 개성이나 가급종별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무늬목을 사용하는 것이다. 무늬목은 원목을 종이처럼 얇게 깎아 만든 천연 무늬목뿐만 아니라 나무 무늬의 다양한 패턴을 가공해 만든 인조 무늬목도 있다. 무늬별로 많이 있거든요. 인조 무늬목은 색상도 이렇게 천연 나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조로 이거를 다 만들고 있어요. 주로 천연 같은 경우는 뭐 밝은 거를 원하시는 카페 같은 데 있으면은 이런 애쉬 같은 무늬목을 주로 쓰고요.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하면은 또 인조 같은 무늬목도 많이 써요. 공장 한쪽에서는 무늬목 작업이 한창이다. 목재에 무늬목을 붙이는 데에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번씩 뒤집어줘요. 첫 번째는 그냥 붙이고 이 상태 이렇게 붙이면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을게요. 해봐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까하고 틀리죠? 아까 그 무늬하고 틀리죠? 이음새의 무늬를 연결하기 위해서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 붙이는 것이다.
힘보다는 꼼꼼한 손기술을 요하는 공정이다 보니 다른 과정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여성 작업자가 요긴하다. 무늬목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쇠붙이로 만든 다리미가 등장한다. 옷을 다림질하듯 정성스럽게 목재에 붙인 무늬목을 다린다. 다리미질을 해야지 이제 열로 그 본드가 붙으면서 이게 나무 무늬목이 붙어요.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 위에 올려놓은 다리미. 무늬목을 다리기 전 작업자들은 하나같이 얼굴 가까이에 다리미를 대본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미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무늬목이 타기 때문에 온도를 좀 맞춰야 돼가지고 열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리미를 얼굴 가까이 갖다 대서 온도를 확인한 후 작업하는 것이다. 온도가 낮으면 무늬목이 제대로 붙지 않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타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맞추는 것이 노하우다. 때문에 경력이 필요한 일이다. 되게 위험하겠어요. 네, 이게 사실 조금 위험해서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이 다치고 그랬거든요. 손이 베이고 터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가 상처가 계속 있고 분원사 받을 때까지는 있어야 돼서. 나무만 다루면 되는 여느 공정과 달리 뜨거운 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목수들의 손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다. 남자 작업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제일을 하고 있는 홍일점 김산덕 씨는 7년 경력의 기술자다. 다른 작업자들과 달리 다리미 온도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무늬목을 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게 얼굴에 안 되세요? 예. 아 왜요? 그냥 물 소리만 들어도 아는데요. 아 물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예. 그냥 감이죠 맨날. 뜨거운 온도의 쇠붙이를 찬물에 넣었을 때 물방울이 튀는 모습, 소리만으로도 적절한 온도를 아는 것이다. 다림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밀리지 않도록. 한 손에는 약 3kg 정도 되는 다리미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무늬목이 밀리지 않도록 감각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그러다 보니 유독 왼손만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왼쪽 손은 항상 다리미 하기 전에 먼저 문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장갑을 벗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장갑을 벗게 돼요. 거친 나무를 일일이 손으로 쓰다듬어가며 가구가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 예쁜 손보다는 좋은 가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난다는 김산덕 씨. 힘들지요. 오래됐어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돈 벌라고. 그냥 잘라내고요. 꾸밈없는 솔직한 그녀의 표현처럼 이들의 정직한 노동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고 튼튼한 가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작업장 한쪽에 무늬목을 입힌 상판들이 쌓여간다. 무늬목 작업이 끝난 상판은 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상판을 대기시켜 놓은 채 작업자는 뭔가를 찾으러 간다. 아 이게 뭐예요? 인쇄판이요. 인쇄판이요? 네. 아 작업장 안쪽에 위치한 장을 가득 채운 것은 업체 명이나 고유의 캐릭터 등을 가구에 찍을 수 있도록 만든 성형 틀이다.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형 틀의 종류는 약 1000여 개에 이른다. 성형 틀을 대고 잉크를 발라 상판에 찍는 작업이 시작된다. 업체마다 다른 글씨를 새겨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뭐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워낙 또 체인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많습니다. 색깔도 원하는 색으로 다양하게 찍어낼 수 있다. 가정용 가구와 달리 이래저래 손이 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3명의 작업자가 달라붙어 종일 인쇄 작업에 몰두한다.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도장 작업을 한다. 이렇게 목수들이 쉬지 않고 하루 동안 꼬박 매달려야 탁자 한 개가 완성된다. 목수들의 정성으로 만든 탁자는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예비 퇴직자 혹은 취업난에 허덕여서 창업을 준비하는 어떤 청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오전 일을 마친 목수들이 저마다 작업복에 붙은 톱밥 가루를 털어낸다. 이들이 향한 곳은 공장 바깥에 위치한 구내식당. 따뜻한 점심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사를 한다. 오전 내내 무거운 나무를 들고 종종거렸을 이들에게 점심시간은 달콤하다. 꿀맛이죠. 꿀맛이에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점심시간.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후회하는 건 없어요. 이걸로 해서 자식도 교육시키고 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뭐 재밌기도 하고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수십 년 한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왜 없었겠나 싶지만 그럴 때마다 고된 노동 뒤에는 어김없이 꿀맛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는 걸 깨닫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를 느끼면서 견뎠을 것이다. 점심 식사를 끝내자마자 곧장 작업대 앞에 선 이들. 커다란 연장을 들고 나무를 깎아나가기 시작한다. 이건 뭐 만드시는 거예요? 테이블 다리요. 아, 테이블 다리요? 네. 기계에 고정시킨 원목이 빠르게 회전하는 동안 칼을 이용해서 나무를 깎는 것이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칼을 움직일 때마다 거친 톱밥이 날린다. 원목이라 톱밥이 거칠기도 하지만 기계의 회전력 때문에 톱밥이 세게 날린다. 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요. 안 보여. 시야가 좁아져요. 탁자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여. 거친 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포질까지 해야 한 개가 완성된다. 모양도 제각각이다. 원형 테이블은 메달이기 때문에 좀 굵고 사각 테이블은 이 다리가 4개가 쓰니까 가늘어도 되고 그때그때 모양은 천차만별로 변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다음 원목을 기계에 끼운다.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원목을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하는 일은 여간한 경력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목수의 손에 어떻게, 얼마나 힘을 주느냐,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얼마 동안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수의 손에서 다듬어진 원목은 그야말로 예술품처럼 매끄러운 모습이다. 이게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한 35년 했어요. 힘든 거는 없어요. 매일 하는 거라 네. 힘든 거는 없어요. 아. 제일 힘든 거는 일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리를 완성한 후 탁자 밑받침을 만든다. 덮밥가루가 튕기듯 목수 쪽으로 쏟아진다. 목수의 손기술이 묘기를 보는 듯 신기하다. 탁자 밑받침까지 뚝딱 완성됐다. 그 다음은 조립에 들어간다. 원목의 나무 무늬를 그대로 살려 만든 탁자는 합성 목재를 사용한 것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다. 38명의 목수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가구 양만 400여 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공장 안을 청소하는 사람들. 톱밥 가루가 엄청나다. 옷에 묻은 가루까지 털고 나서야 작업장을 나서는 이들. 공장 밖에 위치한 탈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힘 안 들어요. 아, 힘 안 들어요? 일단 하루 고생했고 그래도 보람이 있으니까 기분은 좋죠. 깔끔하죠. 마무리를 짓고 가니까. 아니 컴퓨터 좀 뭐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뭐 힘든 거는 뭐 자주 하니까 뭐 크게 그런 건 모르죠. 다음 날 가구 공장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도장 작업이 한창인 이곳. 전날 만들어 놓은 상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제품에 이제 칠을 얹는 거죠. 코팅만 해주는 주로 하는 역할이죠. 색깔을 먹히는데 색깔이 안 빠게끔 흡수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방진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을 한 작업자가 1차 코팅 작업에 여념이 없다. 창업용 가구는 제작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보다 영업용 택시가 차량 주행이 많은 것처럼 창업용 가구 역시 사람의 손을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일반 가구보다 튼튼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장 작업도 가구에 따라서 최소 3번에서 많게는 4번 이상까지 한다. 샌딩은 칠의 방수 역할을 하는 거고 경화제는 이제 칠을 빨리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건 보통 몇 개 정도 써요? 한 8통에서 9통, 10통 정도.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 업체에서 사용하는 가구를 한꺼번에 주문받기 때문에 제작량 자체가 많은 데다가 체인점 가구까지 더해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다. 도장이 끝나면 건조에 들어간다.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건조를 시켜요. 1차 코팅 과정에만 1시간이 소요되는 고된 일. 코팅이 끝나고 건조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건조를 마친 가구는 다음 작업장으로 넘어간다.
이번에는 사포질이다. 주문에서 제작, 납품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게는 3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걸리는 것도 이런 꼼꼼한 과정이 필요한 탓이다. 1차 코팅을 한 후에 이렇게 사포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스를 내야지만 칠이 더 잘 붙기 때문에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반복 작업이 이어진다. 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끝나면 2차 도장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색을 입히는 작업이다. 디자인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칠한다. 칠이 끝나면 옮기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번에는 덩치가 큰 장식장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먼지를 털어준다. 그리고 색을 입히기 시작한다. 크기가 큰 가구는 그만큼 힘이 더 든다. 색깔이 고르게 칠해져야 하고 또 좁은 공간도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바람으로 쏘는 거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보면서 칠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칠하는 위치에 따라 자세를 달리하며 작업에 열중한다. 일하는 내내 페인트 가루가 뿌옇게 흩날린다. 보안경을 써도 이제 계속 묻다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서 칠을 할 수가 없어요. 뿌얘져가지고 계속 보면서 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작업하는 이들마다 안전은 지키되 자신만의 버릇을 가지는 이유는 좋은 가구를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제작을 마친 가구는 포장에 들어간다. 수십 명의 목수들의 정성이 들어갔으니 포장도 신중을 기한다. 하루에 나가는 물량 한 3.5톤 2대 분량 나가고요. 그래도 저희는 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제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곱게 보관하고 운반하려면 포장 작업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공정들 뿐이다. 무늬목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무늬목들이 약간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가구는 좀 감싸는 게 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공장 밖으로 나가는 가구. 그동안의 수고가 끝나는 순간이다. 이건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소비자한테 직접 가서 설치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창업업종에 따라서 가구만 주문하는 곳도 있지만 가구로 인테리어를 하는 곳도 많아져서 이렇게 직접 현장 시공을 나가는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싣고 온 물건을 운반하기 시작한다. 이곳은 어떤 업종의 창업 현장일까? 됐어. 여기가 이제 학원인데요. 여기가 이제 학생들 책도 보고 휴게 공간식으로 이제 꾸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구를 운반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엘리베이터 크기부터 확인하는 이들.
아니 왜 계단으로 가요? 지금 엘리베이터 사이즈 안 들어가지고요. 네. 계단으로 가야 됩니다. 땡기라고. 만세. 결국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왜 더 들어야 돼? 안으로 올라가. 쭉쭉쭉쭉. 오케이. 잠깐. 밀어. 좁은 계단에서 무거운 가구와의 한바탕 씨름이 벌어진다. 선생님 이게 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느낌으로 한 200kg 되는 것 같아요. 들어. 들어와. 공간이 비좁은 데다 계단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체감하는 가구 무게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고생했다. 강남 같은 경우는 통유리가 돼 있어서 사다리를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15층 이상은 또 사다리가 못 올라갑니다. 저희가 2명, 3명, 4명이 들 수 있는 무게면 들어서 계단 올라가야 되고요. 들 수 없는 무게면 다시 현장으로 가서 토막을 내야죠. 두 개로 만들어야죠. 나 들어. 오케이, 이쪽 벽 쪽으로.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반대네. 이제 돌려서 돌려도 되겠다. 장식장 한 개를 운반하는 데 20여 분가량이 소요됐다. 힘드시겠어요? 예?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몇 개서 나왔어요? 예? 몇 개서 나왔어요? 아직 지금 이제 한 3분의 1? 네, 3분의 1 정도, 4개 정도 더 올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운반하는 도중 흠집이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면을 기울이는 이들. 맞았어? 됐어? 수라 맞아? 가구를 나르고 나면 설치를 시작한다. 가구끼리 수평이 맞게 맞추고 나면 서랍을 넣는다. 그리고 문까지 달면 그럴싸한 장식장이 완성된다. 어느새 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소잡은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감각적인 인테리어 가구만으로도 손님을 끌 수 있어 창업용 가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가구를 주문 제작하고 있는 이곳. 공장 마당에서 의자에 붙인 방석을 떼어내는 일이 한창이다. 브라운 색깔로 200개 주문이 들어와서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요 같은 색깔로가 지금 180밖에 없어서 브라운 20개 정도 취소를 해갖고요. 그렇게 200개 맞춰갖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막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칠 작업을 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갈색 의자 20개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시간상 미리 만들어둔 의자를 갈색으로 새롭게 칠해서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색을 입히기 위해서 사포질이 시작된다. 그리고 곧바로 도장에 들어간다. 창업용 가구의 경우 가게를 개업하는 날짜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급하게 들어온 주문도 소화할 수 있어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인데 색상만 입혀서 나가면 금방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작업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뚝딱 의자 20개를 완성해냈다.
또 다른 작업장에서는 새로운 가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뭘 만드는 걸까? 아, 이게 저 샤브샤브 집에 들어가는 테이블입니다. 기성 가구로는 불판을 위쪽에 놓을 수밖에 없어서 창업자의 주문에 따라 가운데 구멍을 뚫어 불판이 식탁 위로 돌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요 인덕색이란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꽂는 부분입니다. 주문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가구를 만든다. 식당에 들어가는 서랍 따주고 있는 거예요. 냅킨, 수저, 젓가락. 디자인은 물론 기능적으로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가구들이 인기가 많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한 모양의 가구들이 많다. 몇 가지나 돼요? 종류는 이제 중재이다 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또 다른 작업장에서는 이미 팔려나갔던 의자들이 메모를 단 채 돌아온 모습이 보인다. 요거는 지금 다리가 이렇게 깨졌고요. 망가진 가구까지 손을 봐줘야 하는 것이다. 접착제를 발라서 금이 간 부분을 붙인다. 접착제가 다 건조되면 사포질을 해서 이음새를 매끄럽게 한다. 그리고 다시 색을 칠하는 것이다. 정성스럽게 색을 입힌 후 코팅 작업을 한다.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예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마무리 도장까지 하면 끝이다. 완전 새 거네요. 새 거죠. 목수들의 정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가구는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카페, 음식점, 미용실,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의 창업 가구를 만드는 이곳.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그들을 위해서 더 튼튼하고 실용적인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나이도 있고 하는데 좀 더 하고 싶고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시간 되면은 오래오래 해야죠. 그리고 뭐 이런 일을 또 계속 해가지고 왔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뭐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clock upon the wall. This is the story of us all. This is the first sound of a newborn child before he starts to crawl. This is the war that's never won. This is a soldier and his gun. This is the mother waiting by the phone, praying for her son. Pictures of you, pictures of me, hung upon your wall for the world to see. Pictures of you, pictures of me, remind us all of what we used to be. Pictures of you, pictures of me, hung upon your wall for the world to see. Pictures of you, pictures of me, remind us all of what we used to be. Confess to me. 극한 지구 하나 찍어드릴까요? 네? 극한 지구 하나 찍어드릴까요?
아, 저희 북한 직업으로 네. 가능해요? 네. 아니, 선생님, 저희 이런 판도 있어요? 아이고, 촬영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준비해놨습니다. 형님, 그럼 저거는 못 쓰겠네요, 이제. 아니, 기대님 저기 회사에 납품 시키세요.